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에 단풍이 잘 드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울입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에 참 민감한 그런 다육이고요. 키우기가 쉽고 아주 오랫동안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서 제가 매해 봄, 가을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줄기가 이 곧게 자라는 것도 있지만 늘어지면서 키워도 참 예쁜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다육이긴 하지만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면 웃자람 때문에 초기에는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장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잎이 작아지면서 달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나울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키운 나울이고요. 지금 옆에 있는 나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얼마 안 된 나울처럼 보이죠. 지금 나울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쪽 나울은 알이 짧고 통통한 느낌이 들지만 이 나울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진 그런 느낌이 들죠. 성장기에 있는 나울이 이런 모습이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뿌리 힘이 약해지면 이런 나울로 변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처음 나울을 구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나울보다는 이런 나울로 구입을 해가지고 키우는 게 오히려 성장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지는 모습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라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가격적으로 참 메리트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대품으로 키우면 한 3, 4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작게 귀엽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, 4천원이면 모양을 갖춘 그런 라울을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키우고 있는 그런 라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키운 나울입니다. 중간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잘라냈던 뜯어냈던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 줄리아 철화입니다.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다육이라기 보기에는 좀 덩치가 크고 알록달록 색감이 단풍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다육이보다는 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잎끝이 붉게 라인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알록달록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이 다져진다 그래야 되나요? 짱짱한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잎이 커지고 잎이 깁니다. 지금 보는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이 아니었고요. 분갈이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가지고 줄기만 남아 있었던 그런 품종을 작년 가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장마철에 너무 큰 성장을 했습니다. 장마철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만 어느 정도 관리된다 그러면 아주 풍성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시키고 싶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장마철이기도 합니다. 무름병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성장을 시키기에 참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길고 얇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성장을 시키면 이렇게 풍성하게 대품으로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기온차에 아주 민감한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서히 물이 들어가면 아마 한 11월 정도면 정말 단풍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 정도로 이 가을에 화려하게 변신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옆에 있는 다육입니다. 이 원종 캔디인데요. 이 원종 캔디 또한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품종이고요. 워낙 색감이 고운 그런 품종으로 유명했던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알록달록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작은 관엽처럼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아마 가장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
꽃대처럼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 생장점을 보면 또 꽃대가 아닙니다. 아마 자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대로 키워도 참 예쁠 것 같다. 지금은 초록빛 얼굴이 강하지만 알록달록 이 라인이 붉게 물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단풍이 들어간다 그러면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좋은 단풍색까지 볼 수 있는 이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안쪽에 보시면 자구가 많이 나오죠.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키우기는 좋은데 이 원정 캔디 같은 경우는 이 햇살이 부족하면 이렇게 웃자랄 수 있습니다. 웃자라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햇살이 어느 정도 겨울에 잘 들어오는 그런 이 환경이라 그러면 이 원정 캔디는 한번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네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 상악입니다. 상악이나 비치우리대 같은 경우도 가을에 단풍이 잘 드는 그런 품종이고 이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품종입니다. 지금 그러고 자구가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나오죠. 벌써부터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단풍이 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상악 같은 경우는 빠릅니다. 비치우리대나 둥근 비치우리대, 상악 같은 경우는 아주 계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를 가을에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겨울 내내 알록달록 단풍을 아주 오랜 시간 볼 수 있을 텐데요. 단 이 상악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나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를 제거하는데 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공중뿌리가 난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성은 없고요. 간혹 이렇게 줄기가 안쪽으로 보시면 이 원줄기에서 붙어있는 힘이 약합니다. 그래서 이 분갈이 할 때 살짝 건드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지는 줄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떼어 가지고 새로 자리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다육이는 뭐냐면 제가 이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매해 느끼는 거지만 참 예쁩니다. 일반 복랑과 다르게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하고 봄에는 또 성장하는 모습이 귀엽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렌지색으로 살짝 물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러나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복랑처럼 줄기가 두껍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가늡니다. 가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약간 힘들지만 분갈이 하는 것만 잘 이겨낸다 그러면 이 황금복랑도 참 괜찮은 품종이고 키워볼 만한 다육이고 그러나 분갈이 할 때 조심해야지만 줄기가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. 이 황금복랑은 이 성장도 빠릅니다. 지금 이 정도 사이즈 아니었는데 한 1년 정도 만에 많은 성장을 했고요. 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단풍이 빠르게 드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관심 있게 키워보는 것도 괜찮은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. 이 자체가 이 뿌리가 많이 내리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단풍생을 보려면 너무 자주 분갈이를 해주면 단풍이 잘 들지 않습니다.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정도 시간으로 빠르게 단풍을 볼 수 있는 이 다육이기 때문에 정말 황금복랑만큼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